안녕하십니까. 인문학 콘텐츠 연구소 인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우리 역사 속의 범죄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도 또 그 전 시간에도 마찬가지로 특정 범죄자가 아니라 범죄 사실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도 그런 형태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21번째 제목은 허술한 정부의 민낯 국민방위군 사건 되겠습니다. 제가 아직 감기가 좀 낫질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조금 걸걸한데 감안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나랏돈을 우습게 여기고 횡령하거나 마음대로 쓰는 일은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니 대한민국 건국 초기에 국고는 그야말로 정부 단체들의 쌈짓돈이나 다름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이야기할 국민방위군 사건을 살펴보자면 당시 정부가 얼마나 허술하고 방만하게 국정을 운영했는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 보도연맹 학살 사건에 이어서 다시 대한민국이 탄생할 당시 이승만 정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듯하네요. 1949년 이승만은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산되어 있던 청년 단체들을 통합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대한청년단이라고 만들게 되죠. 이 대한청년단의 총재는 이승만 자신이었고요. 장택상, 지청천, 전진환, 신성모, 노태준 등 이승만의 측근들이 최고위원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 대한청년단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200만 단원을 모집하는 성과를 거두게 되지만 애초의 목적이 이권단체였기 때문에 계파 갈등과 지분 싸움 등으로 분열이 되었고, 그러자 최고위원회를 대신해서 단장제, 그러니까 단장을 선임하는 거예요. 단장제로 변경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1대 단장으로 신성모, 2대 단장으로 안호상, 3대로 김윤군이 임명되게 되었죠. 이 사진이 국민방위군의 전신이었던 대한청년단 결성식입니다. 출처는 통일뉴스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1950년 6.25 전쟁이 벌어지며 밀리던 국군이 겨우 전선의 안정화를 찾아갈 때쯤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다시 전선은 열세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최후의 결전을 위해서 국민 총동원령을 발표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수많은 젊은이들이 자진 입대 러쉬를 이루게 되는데요. 미 군정은 새로운 부대를 만드는 것보다 기존 부대를 확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라고 충고를 했고, 이승만 정부는 중공군과 맞서 싸우려면 우선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독자적인 국민방위군을 설치하는데, 이들은 만 17세 이상 40세 미만의 제2국민병이 됩니다. 그리고 1950년 12월 21일 국민방위군 설치법이 공표되고 모집을 시작하니까 국민방위군은 삽시간에 50만 명을 넘어서게 됩니다. 정부는 이들을 경북 일대에 51개의 교육대를 만들어 수용하는데, 간부들은 대부분이 대한청년단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들의 수장을 당시 대한청년단 단장이었던 김윤군으로 추대하는데, 김윤군은 갑자기 준장에 임명되면서 국민방위군의 사령관이 되었고요. 대한청년단 간부들이 자신을 참모진으로 꾸리게 됩니다. 대한청년단 간부들을 자신의 참모진으로 꾸리게 되죠. 자, 여기 사진에 바로 국민방위군 주요 간부들의 모습입니다. 앞줄 왼쪽부터 윤익현 부사령관, 박경구 참모장, 김윤군 사령관 등이 있습니다. 역시 통일뉴스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그러나 중공군의 거센 반격에 밀려서 국군이 남쪽으로 후퇴하게 되면서 국민방위군 인원들 역시 남쪽으로 후송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전쟁 초기에 북한이 점령한 지역의 청년들이 북한 의용군으로 합류한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목적이었죠.
그러니까 북한이 점령을 해버리면 그 지역 청년들이 다 북한군이 되어버리니까 후퇴를 하면서 거기 있던 인원들을 모두 끌고 내려간다 라는 목적이었다라는 거죠. 당시 국회에서는 국민방위군 예상을 총 인원 50만 명으로 설정해서 3개월분 209억 원으로 책정을 합니다. 이는 개인당으로 상정했을 때 식량도 마련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을 남쪽으로 후송을 하는데 50만 명에게 돌아가는 돈이 209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식량도 겨우 마련할까 말까 한 수준이었다는 거죠. 게다가 실질적으로 국민방위군의 숫자는 50만 명이 아니라 100만 명에 달했고, 이 와중에서도 국민방위군 간부들이 예산을 빼돌려서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전국 각지에 창설되었던 국민방위군은 일사후퇴와 함께 후방으로 남하하게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간부들이 사병에게 돌아가야 할 보급품을 부정으로 착복하였기 때문에 영하의 날씨에서 장거리를 이동하던 수많은 젊은이들이 식량과 피복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했고요. 결국 아사와 동사자가 1,000명 이상, 이후에도 후유증으로 약 9만 명의 인원이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발생한 겁니다. 이런 부당한 처우를 견디지 못했던 국민방위군들은 집단으로 탈영하기 시작했고, 결국 국민들 또한 이런 사태를 인식하게 되었죠. 정말 어이없는 일이죠. 전쟁 중에, 그것도 지고 있기 때문에 후퇴하는 와중에, 그 와중에 돈을 빼먹어. 어떤 정신 상태인지 모르겠네요. 여론에 밀린 이승만 정부는 현장 조사를 실시하면서도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데 집중합니다. 왜? 이 대한청년단이 누구를 위한 조직이었어요? 이승만을 위한 조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한 거죠. 애초에 방위군 간부 몇몇만을 상대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한 겁니다. 당시 국방장관이자 초대 대한청년단 단장을 지냈던 신성모는 국민방위군 부사령관 윤익현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 자신의 친구였던 국방부 정훈국장 이성근을 재판관에 임명합니다. 결국 이성근은 이 신성모의 뜻대로 사령관 김윤구는 무죄, 부사령관인 윤익현은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에 국민들은 다시 분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승만은 직접 신성모를 국방부 장관의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후임으로 이기붕을 앉히게 됩니다. 이후 국회에서 다시 사건을 재조사하자 사령관 김윤군과 부사령관 윤익현을 비롯해 재무실장 강석환, 조달과장 박창원, 보급과장 박기환 등 간부들이 방위군 예산 10억 원 가량을 빼돌린 것이 드러납니다. 지금도 큰 돈이지만 지금 언제예요? 1950년대예요. 그때 당시에 10억 원. 그 정도의 돈을 빼돌렸다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또 이들은 정치인들에게까지 수천만 원을 뇌물로 준 것이 밝혀지면서 다시 당시의 부통령이었던 이시영 역시 자리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은 1951년 8월 13일 대구 교회 야산에서 집행된 국민방위군 사건 관련자의 총살 장면입니다. 역시 통일뉴스에서 가져온 사진이고요. 다시 재판이 이루어졌고 앞에서 이야기한 핵심 간부 5명은 전원 군법 재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요. 그러나 정작 뇌물을 받았던 정치인은 한 명도 처벌되지 않았고 이들이 빼돌린 국고 역시 되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대로 그들이 먹어버린 거죠. 결국 1951년 4월 30일 국민방위군 설치법 폐지안이 결의되면서 국민방위군이 해산을 하게 됐고요. 대한청년단 역시 1953년 9월 이승만의 명령으로 해산하게 됩니다. 덕분에 이승만의 오른팔이었던 신성모가 실권을 잃게 되었고요. 뒤를 이은 이기붕이 이승만의 후계자를 자처하게 되죠.
자, 이게 1950년 8월 15일 임시 수도 부산에서 광복절 기념식을 마치고 나오는 이승만 당시 대통령과 신성모 국방장관의 모습입니다. 전쟁으로 인해서, 그것도 이기는 전쟁도 아니고 지고 있던 와중에 나라를 위해 전쟁에 뛰어들겠다고 자진한 젊은이들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위정자들의 욕심 때문에 전투 한번 치러보지 못하고 굶어 죽고 얼어 죽은 이 사건은 당시 대한민국 정부의 현 주소를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후 처리 역시 얼마나 자신들 멋대로 법과 행정을 주무르고 농단했는지를 보여주죠. 하지만 지금도 정치인이, 국영 기업이 나라의 돈을 자신의 돈처럼 써대면서도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결국 1950년대의 사고 수준에서 정말로 발전한 게 없는 것인지 우리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영천시 청통면 은혜사 근처 치일리에 있는 국민방위군 추모비입니다. 전투와 관련되지 않은 국민방위병의 사망에 대한 추모비는 이 비가 전국에서 유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전투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위한 추모비라는 거죠. 영천시장과 정성 군수 명의로 되어 있는 비문에는 이들이 순직하였다라고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국민방위군 추모비 진실화해위원회 보고서에서 가져온 사진입니다. 추가적으로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진실화해위원회의 페이지 링크와 더불어 보고서를 첨부 파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진실화해위원회, 정식 명칭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되겠죠. 그 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국민방위군 사건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컨텐츠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